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강혜연입니다. 네, 쉬는 시간 잘 보내셨어요? 왜 저만 보면 이제 웃음이 나오죠? 네, 오늘은 또 뭘로 웃겨줄까? 제가 네, 앞에 너무 감동적이었죠. 와, 앞에 우리 강의하신 이제 아직 ABO 번호도 안 나온 분부터 시작해서 정말 8학년 우리 ABO 리더님까지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고 흠뻑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진짜 이렇게 그냥 평생 함께 세계로 하면 그게 성공이다 싶습니다. 그쵸? 네, 우리 리더님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미 성공하셨습니다. 라고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이미 성공하셨습니다. 네, 와. 이미 성공하셨어요. 네. 이 연휴에 저기 어디 공항에 안 가 계시고, 네. 어디 바닷가에 안 가 계시고, 야, 이 연휴에 여기 와 계시면요. 리더님들 이미 억만장자 라이프 스타일이십니다. 네, 저는 우리 리더분들께 이미 억만장자시란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왜냐면 매일매일 머리에 엘 샀어, 매일 바이크 타, 매일 뉴트리 먹어, 네, 매일 아티스트리 발라. 이미 여러분은 퍼센트핀이 되기 전부터 억만장자 라이프 스타일이시더라고요. 우리가 그 돈 아껴가지고 다른 거 했으면 크게 뭘 성공했을까요? 네, 저도 20대부터 열심히 제품을 썼지만 이미 억만장자였네? 이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네, 아까 이제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너무나도 훈훈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는데 이제는 잠깐 현실 점검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야 사업가의 자세가 나오거든요. 네, 저는 일을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우리 리더님들은 어때요? 일하기 싫으실 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하고만 싶어요? 진짜요? 그럼 그거 패스해야 되겠다, 그 얘기를. 근데 저는 있어요. 저는 20대부터 저도 우리 황인혜 리더님처럼 정말 20대, 30대, 40대 다 바쳤던 비즈니스다 보니까 하기 싫을 때가 있죠. 그리고 아메이가 솔직히 힘들지 않아요. 아메이가 힘들었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인생이 힘들더라고. 네, 관계가 힘들어요. 나를 가만히 놔두질 않아, 환경이. 아메이가 저를 힘들게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자꾸 느낌이나 감정 때문에 우리가 비즈니스가 하기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은 그냥 고해요? 역시 우리 탑리더님은 다르십니다. 그래서 탑리더님이 되신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럴 때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다른 직업 세계를 잠깐씩 들여다봅니다. 요즘 사람들 어떻게 사나? 무슨 생각하고 사나? 하루에 한 두세 꼭지 정도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봅니다. 그러면 감사가 절로 나와요. 네. 자, 우리 잠깐 현실 점검하는 시간, 사업가의 자세를 제대로 한번 갖춰보기 위해서 가져볼까요? 자, 제가 어제 본 영상들이에요. 네, 어제 몇 개를 봤는데 이분은 우리나라 유수의 항공사에서 30년을 넘도록 기장을 하셨어요. 그런데 연봉이 거의 한 2억이 넘던 파일럿이 퇴직하시고 나서 이제 화장실을 청소하는 회사를 차리신 거예요. 근데 마른 회사인데 팀이 딱 한 팀이야. 그래서 이분이 이제 시작할 때 뭐라 하시냐면은 막 똥물이 튀는 거야, 얼굴에. 남의 집 변기 청소하러 다녀. 근데 처음엔 좀 역겨웠는데 지금은 이것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신다는 거야. 근데 댓글이 더 웃겨. 와, 이분의 마인드가 너무 존경스럽다. 요즘 여러분 그런 시대예요. 자, 또 어떻습니까? 변호사, 세무사 이런 고소득 전문직 종사라고 생각했던 직업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의외로 그 직업을 살아내고 있는 분들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고 계세요. 심지어는 이 중간 플랫폼에서 너무 많은 돈을 가져가 한 달에 1,000만 원씩 가져간대요. 근데 변호사가 거기에다가 광고를 안 하잖아요? 그럼 내가 수임을 못 받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을 여기 막 토로하시는 그런 영상이었어요. 또 이분은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아가지고 매출이 한 100억대가까지 키웠던 그런 회사를 운영했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 어려워, 그 전에 어려워, 또 코로나 끝나고 또 어려워, 계속 어려우시다 보니까 이제는 살던 집을 팔고 정말 방 한 칸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하셨다면서 그렇지만 내가 어떻게 일어날 거지? 마인드가 굉장히 좋으시더라고요. 어린 아들한테 그랬대요. 아들이 엄마 왜 우리는 점점 더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나요? 그 엄마가 그랬대요. 내가 너 지금까지 굶긴 적 있니? 아니요. 그래 앞으로도 굶기지 않을 거야. 마인드가 장난 아니더라고. 전 저런 분 찾아가지고 후원하고 싶어. 저런 분은 어떻게 만나나? 마인드와 자세가 좋은 분들이 이 플랜을 만나면요. 정말 무엇이든 되실 수 있어요. 자세가 모든 것이다. 우리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나온 건데요. 이분도 약사세요. 근데 약국 가서 전 약사가 약국을 하실 때 그 경영을 어떻게 하시는지를 전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제 주변에 약사가 없어서.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한 1년 정도 하셨는데 대부분은 이렇게 우리가 보험으로 약을 타니까 약사들이 그냥 그 보험금으로 어떻게 약을 사다 놓는다고 생각을 하신대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대요. 그 약국에 있는 약이 한 1억 원어치 정도 되는데 다 내 돈 주고 사다 놓은 거래요. 그래서 이게 안 팔리면 그게 다 재고가 되고 내가 그런데 1년 동안 지금 약국을 했는데 한 푼도 못 갚았다는 거예요. 리더님들 여기 오늘 이제 9%또 12% 이렇게 성취해서 올라오셨잖아요. 근데 이미 퍼센트 피니실 때 손익분기점을 넘으신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은 빚이 없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임대료를 내세요. 인건비를 내세요. 뭐 리스크가 없잖아요. 저 20대 때 이 비즈니스가 리스크가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거든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있었거든요. 이런 어려움을 저는 종종 들여다봅니다. 오래 안 걸려. 한 3분, 5분이어도 충분히 현실 점검이 끝나. 결론은 뭐냐면 결론은 버킹검이에요. 결론은 해야 되겠네. 감사해야 되겠네. 누려야 되겠네. 그리고 저런 분들에게 이 기쁜 소식, 이 기회를 어떻게 하면 더 잘 전할 수 있을까? 너무나도 어려운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 리더님들이 내가 지금 좀 매출이 떨어졌다고, 내가 지금 좀 힘들다고, 내 수입이 좀 줄어들었다고, 여러분이 지금 우울해 하실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은요 이미 황금방석에 앉아 계세요. 그래서 저도 IMF 때 제가 비전 본 사람이거든요. 바야흐로 그때가 오고 있어요. 곡소리 납니다. 심하게 말해서. 근데 IMF가 아니었으면 저는 절대로 알아보지 않았을 거예요.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신문사설 그때 제가 5대1 간지를 모니터링하는 아나운서였는데 양다리를 걸쳐야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가장의 넥타이 줄에 온 가족이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넥타이 땡강 잘리면은 온 가족이 추락한다는 거예요. 그런 시절에 제가 아메이를 그럼 양다리가 될 만한가? 내가 제품 쓰면서 내가 좋아하는데 내가 삶의 질이 좋아지고 있는데 이게 비즈니스가 된다고? 귀가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참 많이 알리셔야 될 때가 오고 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촉과감을 세우냐에 따라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정말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이런 기회가 또 오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 감을 잡고 계셔야 됩니다. 자, 감을 잡고 계신 분들만 감 잡았니? 옆에다가 물어보세요. 감 잡았니? 너 감 잡았니? 뒤에 물어보세요. 감 잡았니? 네, 감을 잡으셔야 됩니다. 자, 감 잡으신 분들만 크게 나를 위해서 박수! 우! 네, 오늘 가기 전에 요거의 10배 정도 박수. 네, 제 다음 강의 해주시는 리더님 나오실 때는 요거의 10배 정도 박수를 쳐주셔야 돼요. 아셨죠? 네, 이게 뒤로 갈수록 뜨거워지셔야 됩니다. 오늘은 제가 사업가의 자세 중에 매달 세미나 때마다 너무 멋진 자세 강의를 해주시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2가지를 정해봤어요. 하나는 기업가 정신이에요. 네, 저는 20대 때 이 비즈니스를 만났는데 이 비즈니스가 참 좋았어요. 네, 왜 좋았냐면요. 연공서열이 없는 거예요. 여기 너무 잘생긴 리더님들이 앉아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아름다운 리더님. 이분들 2030 같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근데 왜 전 좋아하냐? 연공서열이 없어. 연공서열이 없고 낙하산이 없어. 예. 뭐 금수저라고 오자마자 막 과장되고 사장되고 이런 게 없어. 호봉으로 월급 주지 않아. 내가 노력한 만큼 무한 성장할 수 있어. 속도도 내가 결정해. 전 그게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에 가슴이 뛰었었어요. 어느 세월에 제가 그때 대전에서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둔산 신도시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근데 제가 기억이 나요. 그 빼곡한 신도시 아파트가 엄청나게 많이 서 있는데 제가 어느 놀이터에서 누가 왔어요. 대전에 저를 만나러. 그래서 둘이 그네를 타면서 아니 아파트가 이렇게 많은데 왜 내 아파트는 없을까? 나는 왜 월세방을 전전하고 있을까? 왜 나는 옥탑방에 살고 있을까? 이러면서 제가 그네를 탔던 그 날이 생각이 나요. 근데 어느 세월에 5만 원, 10만 원 적금 들어가지고 내가 집을 살까? 막 이런 거에 굉장히 정말 한계를 느끼던 직장 생활 3년 차가 되기 전에 벌써 알아버렸어요. 내가 이렇게 일했을 때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건지를. 그런데 그때 저는 아메이를 만났었거든요. 근데 이 기업가 정신을 얘기하기 전에 리더님들 골든서클 아시죠? 그중에 우리가 첫 번째가 Y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이 비즈니스 마케팅을 들으시고 그 Y가 분명하신 분들은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자세 교육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내가 이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 뭐 때문에 하는지 그 간절함이 자세고 태도고 시스템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Y를 아직 못 찾으신 분들은 이제 스폰서님과 함께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왜 내가 이 일을 꼭 해야 되지? 라는 걸 먼저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아메이는 어떻게 시작했을까요? 아메이는요, 단 한 가지 아이디어. 아메이 Y는 여기 써 있죠. 나와 내 가족과 내 이웃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네, 이 단 한 가지 아이디어로 전 세계 100개 국가 및 지역에 들어가서 단 한 번도 망하거나 철수한 적이 없는 초인류 기업이 되었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떤 기업이 이런 기회를 주겠다는 선포와 함께 70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기업이 있나요? 제가 분당 ABC 갈 때마다 느껴요. 홈플러스는 지금 망해가고 있는데 10년 전에도 홈플러스 앞에는 아침 9시, 10시에 차가 많지 않아요. 근데 ABC 입구 앞에는 차가 될 데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홈플러스가 우리한테 기회를 줬으면 그 앞에 줄을 서겠죠. 근데 아메이는 그 독특한 아이디어로 지금까지 전 세계에 이것을 실천하고 있어요. 우리 리더님들의 Y는 어떨까요? 저 참 궁금합니다. 자, 그래서 이 Y를 먼저 찾으신 분들은요. 저는 이 두 가지 자세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기업가 정신이고 하나는 성장 마인드셋입니다. 먼저 이제 기업가 정신에 대한 영상을 잠깐 보실게요. 플레이가 될까요? 화면을 네, 마우스로. 짧습니다. 제 목표는 8시 15분까지 끝내는 겁니다. 다음 강사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업가 정신이란 무엇인가요? 기업가 정신이란 목표 달성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지속적으로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창의적이고 조직적인 행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가 정신은 왜 필요할까요? 기업가 정신을 가진 사람은 불확실하고 실패 가능성이 있더라도 남들이 잘 가지 않는 길을 서슴없이 선택합니다. 또한 이들은 열정적으로 기회를 탐색, 활용하고 자신이 주도적으로 이를 기획, 추진하며 인적, 물적 가용 자원을 최대한 활용합니다. 이러한 기업가 정신이야말로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힘이기 때문에 기업가 정신은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초의 기업가 정신은 누구에게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바로 마르코 폴로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산업혁명 이전까지 기업가 정신은 단순히 위험을 감수하는 무역상들의 정신에 바탕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18세기 산업혁명이 도래하면서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게 되었고 기업가는 효율성과 생산량 증대에 초점을 두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진취성과 위험 감수성을 중시하는 진정한 의미의 기업가 정신의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업가 정신을 강조한 경제학자 조세프 슌페터는 기업가 정신의 핵심을 혁신이라고 보았습니다. 혁신이 새로운 시장을 창조하고 기술 수준을 높여 생산량을 크게 증가시킨다고 주장하였으며 끊임없는 혁신을 통한 창조적인 파괴 과정을 거쳐 성장하는 경제, 그 발전의 원동력이 바로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아메이는요, 생산자로서 혁신을 하고 있어요. 그죠? 제가 비즈니스 시작할 때는 건강 플랫폼 1등을 향한 비전이 없었을 때예요. 그때는 온라인에 아메이가 들어간다는 게 비전이었어요. 근데 끊임없이 혁신을 거듭하면서 이제는 건강해지고 그 건강을 기대 수명을 늘려주는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를 향해서 더 많이 혁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메이만 혁신을 하면 되는가? 나의 비즈니스는 어떤가? 내 기업은 어떤가? 우리는 모두가 다 기업가 정신으로 기업을 일구는 분들이시거든요. 저도 그렇고 우리 리더님들, 우리 팀 모두 이 세미나에 오신 모든 분들이 다 기업가 정신으로 내 기업을 일구실 수 있는 기회를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을 일굴 때 아까도 말했지만 위험을 감수한다고 했어요. 도전한다고 했고요. 혁신한다고 했어요. 근데 저는 그중에 가장 먼저 제가 본격적으로 비즈니스를 했을 때 했던 건 뭐였냐면 저를 혁신하는 거였어요. 저는 미루는 걸 좋아했었고 그리고 게을렀었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었었고 운동도 안 했었고 책도 안 읽었었고 뭐 모든 게 안 하고 미루고 이랬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비즈니스를 만나서 탱커와 우리 시스템을 통해서 매일매일 루틴을 내 걸로 만들려고 몸부림치면서 그러면서 참 많은 것들을 이 안에서 아까 누가 대학원이라고 표현하셨잖아요. 정말 공감합니다. 따로 돈 내서 어디 갈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혁신하고 그것을 복제시키고 이것이 또 프랜차이즈 되는 게 저는 비즈니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우리 리더님들이 아시는 아마존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어요. 저기 머리숱이 별로 없는 그리고 정말 낡은 책상과 그리고 뭔가를 다닥다닥 붙여놨어요. 아마존이라고 페인트로 써서 붙여놨네. 전 세계 최고 부자 대열에 올라가는 이런 아마존도 초창기 모습이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레고 저는 저희 아이 로봇 레고를 가르칠 때 거기 가서 잠깐씩 기다릴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연히 레고 자서전 같은 만화를 보게 됐어요. 기다릴 동안. 근데 레고가 그 1세대가 목공으로 시작을 했어요. 목공소였어요. 목공소 할아버지가. 할아버지가 그 목공소를 아들 세대한테 이어줬는데 아이들이 노는 우리 애들이 갖고 놀라고 만든 오리 장난감. 그걸 누가 지나가다 보다가 저거는 뭐예요? 목공보다 그 장난감을 갖고 싶어 하는 사람이 더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진열해서 팔기 시작하면서 지금의 글로벌 레고 기업이 된 겁니다. 자, 리더님들 좋아하시는 우리 남자분들 좋아하시는 할리 데이비슨 이게 초창기 모델이라는 거예요. 또 애플은 어떤가요? 이케아는 어떤가요? 네, 여러분 이렇게 우리도 이런 대기업 이미 우리가 우와 대기업이야. 우와 나 저기 입사하고 싶어가 아니라 여러분이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업을 창업하셨고 그리고 그 기업을 지금 일구고 계신 거세요. 그렇죠? 어떻게 우리의 지금 현재 모습은 초라할지라도 앞으로 창대한 미래를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그 기업가 정신. 저는 이 사업을 만나서 제가 그 기회를 20대에 만났고 붙잡았고 그리고 지금은요. 정말 우리 귀한 2030 다음 세대 분들한테 기업가 정신 뿜뿜하면서 꿈을 꿔도 되고 희망을 가져도 되고 헬로우 뭐라 그래 헬조선이 아니고 헬조선이 아니고 정말 무한하게 내가 원하는 삶을 꿈꿔도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어른이 됐다는 게 너무 감사하거든요. 너무 감사해요. 저도 이 사업을 만났을 때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차를 바꿨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IMF라 기름값이 막 치솟았을 때 요즘도 알뜰 주유소를 찾아서 그렇게 주유를 하러 다니신다면서요. 제가 시사에서 들었는데 근데 10년 전에는 어떠셨고 20년 전에는 어떠셨고 30년 전에는 어떠셨습니까? 저는 IMF 때도 휘발유가 치솟았었어요. 제가 타고 있는 그 1500cc 차가 있었는데 할부로 뽑아가지고 새벽 뉴스 하러 다니던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걸로 도저히 후원을 못 다니겠는 거예요. 기름값이 너무 비싸서.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자원을 총 동원해서 그 차랑 이 다마스를 중고로 바꿨습니다. 네, 그래서 그 차로 이 차를 타가지고요. 1년 동안 한 4만 5천 킬로를 탔어요. 그래서 연말 보너스를 받아가지고 차를 바꿨어요. 그렇게 제가 갖고 있는 저는 차를 다마스로 바꾸시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자원을 총동원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뭔가. 그거를 저는 기업가 정신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진을요, 며칠 전에 찍은 거예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가 한 1억 가거든요. 근데 이 차의 앞면에 이렇게 지나가고 있더라고요, 이 차가. 근데 지금도 가끔 이렇게 다마스가 지나가면은 남의 차 같지가 않아요.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얼마나 말했는지 저희 아이들이 엄마 차 지나간다, 엄마 차 막 그러거든요. 근데 요즘에 제가 집 나왔다 그랬잖아요. 네, 한 달 살이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아직 못 들어가서 지난달하고 똑같은 옷을 입고 왔습니다. 근데 저희 아이가 그러는데 엄마 이제 버스 타고 다녀보니까 엄마가 얼마나 부르주아였는지 알겠지? 네. 근데 우리는 다 지금 버스 타고 다니고 있었는데 엄마 맛 좀 봐라. 아이가 이제 그런 뜻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는 다마스 탈 때도 부르주아였네. 저희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농담들을 아이하고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저희 집에 미래와 희망이 넘치기 때문이에요. 엄마가 벌이는 일들이 아이들은 새록새록 뭘 저질러 놓고 또 성취하고 저질러 놓고 성취하네? 이러면서 같이 저는 그 기업가 정신을 생활 속에서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아이들한테 요즘에 제일 많이 하는 날이 편의점 가서 돈 쓰지 마라. 외식비 아껴라. 너도 굿모닝 해라. 너도 아프면 안 된다. 네, 저는 그게 기업가 정신을 가르치는 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이 삶을 살아낼 것인가에 대해서 몸으로 직접 우리가 보여주는 그런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집 한번 밤에 잘 공사해주고 계셔가지고 가봤더니 제가 정말 감동했어요. 사진을 이렇게 설계도를 타닥타닥 붙여놓으셨더라고요. 근데 리더님들 우리 집에 나는 내 아메이 미래 설계도가 붙어있다. 내 꿈이 붙어있다. 있으세요? 손 한번 번쩍 들어보세요. 난 붙어있습니다. 네네네네. 반드시 이루십니다. 저도 저희 화장대가 너덜너덜해. 너덜너덜. 화장대에 얼마나 처음에는 온 집에 다 붙였어요. 저 20대 때는 또 읽은 게 다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려운 일을 맡으라. 그래야 남는 게 있다.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그래야 벌레를 잡아먹는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온 TV, 노 PB 막 이런 거 TV에다가 붙여놓고 TV가 켜지면 PB가 없다. 이런 거를 이제 붙여놓고 그러면서 온 집안에 화장실 앞에, 부엌 앞에, 거울 앞에, 현관문 앞에 온 집안에 붙어 있었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조금 가오가 생겨가지고 이제 남들이 안 보는 데 붙여야지. 근데 제가 제일 많이 앉았다 일어나는 데가 저희 화장대야. 제 안방 화장대. 아침에 눈 뜨자마자 세수하고 앉고 저녁에 자기 전에 마지막 스킨케어하고 자는 데가 화장대야. 그 화장대에다가 너덜너덜 다 붙여놔요. 선포하는 거야. 보면서 내가 뭐 하려고 그랬었더라? 내가 뭘 이루려고 했었던 거더라? 그렇게 해서 다 그걸 이루게 되면요. 또 띄고 또 다시 써서 붙여요. 근데 제가 이 하다못해 집 한 채 공사해 주시는데도 이렇게 설계도가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근데 리더님들은 A70까지 뭘 붙여 놓으셨어요? 정말 궁금해. 네. 다 한 분 한 분 이렇게 자랑해 주셨으면 좋겠어. 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뤄냈다고. 정말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참 감동했고요. 이게 엊그저께 밤에 문 딱 열자마자 찍은 저희 아이들 풍경이에요.
지금 한 달 살이 하면서 8평 집에 다 쳐넣거든, 제가. 저희 강아지까지 4명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엄마는 왜 이렇게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엄마가 하고 싶은 일 하는데, 우리가 왜 협조해야 돼? 우리가 왜 여기 와서 살아야 돼? 이러더니, 이제 거의 끝나가거든요. 제가 집을 왜 리모델링을 할게요? 제가 갖고 있는 자원을 총동원하는 거예요. 저는 A70까지 꿈이 있거든요.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자원을 총동원해서 더 효율적으로 더 일을 잘하고 싶어서. 여러분, 집을 고치시라거나 다마스를 사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자원. 저는 코로나 때도 꽤 많이 벌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요, 두끼 유동식을 했어요. 두끼 유동식을 한 가장 큰 이유는 예뻐지고 건강해지려고도 했지만 유동식에는 PB가 붙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리더님들? 네, 정말 리더님들이 건강해지고 예뻐지고 또 아까 정말 너무 귀한 발표, 와, 나도 저렇게 이제 걸어야지, 운동해야지. 저도 말씀 들으면서 정말 많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떠세요, 리더님들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자원을 갈아 넣고 계십니까? 저는 그거를 마중물이라고 생각해요. 마중물. 네.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게 있는가? 그걸 위해서 기업가 정신을 얼마나 불태우고 있는가? 네, 전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께 영감을 드리고 싶고 군사 자료였던 내용인데 너무 좋아서 넣어봤습니다. 나와의 약속과 타협하고 있나? 네, 우리 점검해 보자는 거죠. 또 모든 잡념과 방해물을 차단하고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장치를 만들고 계신가요? 저는요, 제가 안 할 걸 뻔히 알았기 때문에 장치를 만들었어요. 20대 때는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분명히 늦어요. 저는 굉장히 프레그마틱했었어요. 약속 시간에 항상 늦었었어요. 그래서 생긴 게 뭐냐면 무조건 출발해서 차 안에서 메이크업을 해요. 왜? 무조건 늦으니까. 이동하면서 메이크업 하는 게 너무 훈련이 돼가지고 백미러로 마스카라를 너무 잘 발라. 저에 대한 장치였어요. 그리고 아침에 대전에서 서울 올라와서 아침 11시 미팅을 늦지 않게 가는 게 저한텐 그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저는 저녁형 인간이었고 부교감 우위 체질이에요. 아토피 체질이었어요. 그래서 밤에 출발해버려요. 하루 전날. 하루 전날 가서 그 다음날 그 집 앞에 가서 자더라도. 그렇게 장치를 만들어서 이동했고요. 미팅 시간을 쪼개서 더 많은 미팅을 하기 위해서 앉아서 밥을 먹지 않았어요. 이동하면서 김밥을 먹거나 파지트림을 마시거나 이러면서 시간을 쪼개서 미팅을 한 개 더 잡으려고. 그 주일이나 주말에도 이 평상복을 트레이닝복을 입은 적이 없어요. 부티크 정장. 20대가 거의 40대 부티크 정장을 입고 다니는 거야. 그냥 한 벌 사면 끝나. 교복이야. 그냥 그거 입고 나가면 비즈니스야. 그 비즈니스가 아닌데 돈을 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가족들, 형제들이 입다가 버리는 거 있죠. 입다가 버리는 추리닝, 실내복 이런 거를 다 저를 줘요. 너 보고 네가 입을 거면은 너 입고 아니면 버려 그래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강의하신 거 들어보니까. 정말 눈이 부시지 않습니까? 네, 저도 이번에 또 이런 귀한 리더님들과 함께 지중해를 갈 건데 여러분이 2년에서 5년 플랜으로 30년, 50년 할 거를 끝내시는 플랜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치열하게 대가를 지불해도 충분히 가치 있다. 나 지금까지 2년에서 5년으로 못 끝냈는데요. 또 이런 분 분명히 있어요. 저도 상담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리더님들. 근데 저는 항상 저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중간중간에. 근데 어떻게 목표를 설정하냐면요. 현재로부터 미래를 역산하는 것만 해요. 과거를 한탄하고 내가 과거에 이랬었는데 과거에 못했는데 이거 안 해요. 현재 스코어. 여러분의 현재 스코어에서 내가 되고 싶은 미래, 그 미래를 이루기 위한 역산,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편도체 불을 자꾸 끄는 겁니다. 편도체 불을 끄셔야 돼요. 그래야 전두엽으로 창의적이고 기업가 정신 뿜뿜하면서 여러분이
마음껏 잠재력을 꺼내실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이 만들어지는 게 결국은 루틴이신 거잖아요. 자, 또 하나 이제 2분 안에 끝내야 되는데 성장 마인드셋이에요. 성장 마인드셋. 제가 리더님들을 꽤 많이 상담을 하게 됐어요. 우리 스폰서님들은 다 상담을 하시죠. 근데 제가 가장 큰 차이를 느끼는 게 뭐냐면 성장 마인드셋이냐 고정 마인드셋이냐의 차이가 너무 크세요. 똑같이 열심히 해요. 똑같이 탱크화를 하고 똑같이 세미나 오시고 똑같이 미팅 참석을 하세요. 겉으로 볼 때는 똑같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성장을 하고 파트너들을 이끌고 더 나은 곳으로 이끌고 어떤 분들은 그렇지 못하세요. 그 차이가 뭘까를 저도 참 많이 고민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차이가 또 하나의 저희는 영감을 받을 만한 데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마인드셋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 가장 중요한 리더십 중에 하나가 저 마인드셋이라고 해요. 이 마인드셋이 성장이냐 고정이냐. 성장은요. 체크포인트입니다. 자, 첫 번째. 재능은 타고난다. 저 사람은 아메이 천재야. 나는 둔재야. 저 사람은 그럴만하니까 된 거야. 여러분 랠리에 누가 올라오시면 저 사람은 저러니까 됐지. 나는 저러지 못해서 안 됐어. 이러고 계세요?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거는 성장 마인드셋이 아닙니다. 재능이 타고나는 게 아니라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면서 경험을 통해 훈련을 통해 더 강화된다라고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성장한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내가 성장 마인드셋이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파트너분들도 고정 마인드셋으로 바라봐요. 저분은 저래서 안 돼. 저분은 저래서 안 돼. 저분은 저래서 안 돼. 파트너분들을 다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안 되고 파트너도 안 돼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안 돼. 근데 반대로 저분도 될 수 있고 나도 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내시더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바꾸고 싶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여기는 컨닝을 하겠는가 이런 질문인데 컨닝이란 뜻을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내가 정도가 아닌데 뭔가 야로를 우리 말로 속된 말로 야로를 부리거나 뭐 장난을 치거나 쉽게 가는 길을 선택을 해가지고 조금 더 잘 돼 보이고 빨리 돼 보여. 그걸 선택하겠느냐는 질문인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 성장 마인드셋이라는 거예요. 정석대로 내가 제대로 대가를 지불하고 제대로 내가 프랜차이즈 본점으로서 갖추고 제대로 비즈니스를 일궈서 그것을 복제하겠다라는 마인드. 그러려면 이 자리에 있으셔야 되겠어요? 없으셔야 되겠어요? 있어야 되죠. 사람이 안 올 때일수록, 연휴일수록, 눈이 많이 올수록, 비가 많이 올수록 난 그래서 성공할 거야. 이런 분들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자, 또는 체크포인트가 뭐냐면요. 실패하면서 배우려 하는 거예요. 어떠세요, 우리 리더님들? 저도 진짜 많은 시행착오와 실패를 거듭했거든요. 사람들을 많이 잃어보기도 했어요. 많이 얻기도 했지만 많이 잃어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배운다고 생각했어요. 실수와 실패, 성취와 성공을 반복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배우고 있다. 어제 나와 오늘의 나는 다르다. 그래서 앞으로 더 유연해지시고 더 잘하시게 된다. 그거를 믿는 분들이 성장 마인드셋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언을 적극적으로 나누고 있는가. 멀티플라이어나 또 이런 원만한 팀, 독한 팀 같은 이런 책을 보면은요. 어떤 팀들은 겉으로는 원만해요. 너무 좋아요. 그냥 다 대단하십니다요. 네. 그런데 속은 골마 터지고 있어요. 근데 진짜 되는 팀은요. 치열하게 소통한다는 거예요. 치열하게. 스폰서 파트너 간에도 그런 약속이 무언의 약속이 있어야 돼요. 정말 저분이 나를 위하는 의도로 얘기해 주는 거구나. 그럼 내가 저거를 수용해서 바꿔야 되겠다. 마찬가지 말씀을 해드리는 분도요. 그런 진실된 의도를 가지고 정말 그분을 위해서 회피하거나 관망하지 말고 정말 우리 한번 이렇게 해보자. 이거 한번 이렇게 도전해보자. 서로
조언을 적극적으로 나누고 경청할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되는 팀이 되는 겁니다. 또 두 가지 성장 마인드셋의 여러분 꿀팁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이 모든 자료는 또 효율성을 위해서 유튜브 영상들을 참고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결과보다 과정에 집중하는 분들. 결과로 무대에 올라오고 꽃다발 받을 때만 와. 세미나에서 내가 무대에 올라갈 때만 와. 이건요, 아니에요, 솔직히. 네, 죄송하지만 진짜 기업가 정신, 진짜 비즈니스맨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내가 그 자리를 지킴으로 해서 내가 되지 않을 때는 남들 올라가시는 거 뭐 열받으러 일부러 오는 거고요. 돈 내고 와도 시원치 않아요. 열받으러 와야 돼, 열받으러. 그리고 내가 됐을 때는 또 자축하고 또 함께 격려하고 진심으로 축하하기 위해서. 그렇죠? 서로 영감을 받기 위해서 이런 자리는요, 돈 주고도 못 갑니다. 누가 저를 부르겠습니까? 이런 귀한 자리에. 그런데 과정에 집중하는 분들. 스폰서 파트너 간에도 그 과정에 치열하게 함께하고 현장에서 함께 몸부림치고 이 과정에 집중하는 분들이 성장 마인드셋이고요. 또 우리 아이들 교육에도 이 성장 마인드셋이 들어가요. 아시죠? 시험을 잘 봤다고 그걸 칭찬한 넌 천재야 이렇게 칭찬하지 말래요. 너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잖아. 너는 이게 정말 대단해. 그 노력을 칭찬하라고 하잖아요. 우리도 서로 노력을 칭찬하고 그분의 강점을 발굴하는 그런 성장 마인드셋이 뿜뿜한 그런 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료가 하나 더 있네요. 끙끙대며 노력하는 게 부끄러운가? 아닙니다. 몸부림치고 치열하게 스트러글 하는 이런 팀이, 그리고 그런 내가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그리고 그 시행착오를 통해 다음 세대에게 더 중요하고 귀한 교훈을 남기겠다는, 그게 우리의 시스템이 아닐까요? 그런 모습으로 두 가지가 항상 교차돼서 우리 안에 같이 존재한대요. 어느 쪽이 더 많을까? 어느 쪽이 내가 더 많을까? 그럼 뭘 바꿔야 될까?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이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자, 나머지 사업가의 자세도 또 앞으로 리더님들을 통해 우리가 많이 배우고 함께 또 갖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성실과 유능, 또 외적 자세, 내적 자세, 또 끝까지 반드시 이루겠다는 스톡데일 패러독스, 또 금기사항을 철저히 지키시는 거. 이 안에서 금전거래, 또 이성교제, 이런 거 정말 그 불문율 아닙니까? 불문율? 이 불문율들을 철저히 지킬 때 여러분, 이 비즈니스가요, 인적 네트워크잖아요. 재산권이세요. 내 재산권을 막 짓밟으면 되겠습니까? 인적 네트워크가 여러분의 재산권인데, 여러분의 스폰서님도 여러분의 인적 네트워크세요. 여러분의 파트너뿐만 아니라. 그래서 함께 이 불문율을 철저하게 지켜나가는 그런 우리 리더님들 되시길 바라고, 저도 계속해서 몸부림치겠습니다. 자, we can do it.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we can do it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 감사합니다.